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가와사키, 그 가와사키의 미들급 레플리카 닌자 ZX-6R인데요. 과연 이 가와사키의 6R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우선 디자인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식이죠. 그 모델이라서 지금 구형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신형으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구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디자인이 이 시절에 뭐 6R하고 10R하고 조금 다 비슷한 그런 패밀리 룩이 있었어요. 뭐 요즘 것도 패밀리 룩으로 완전 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R은 조금 다른, 조금 더 귀여워 보이고 조금 더 10R보다는 카리스마가 좀 적어 보이는 게 특징인데, 6R 정면을 보시면은 마치 메뚜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 바이크를 보면 거의 메뚜기가 떴다고들 많이들 하세요. 모여있으면. 저 역시도 그렇게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이전 모델이긴 하지만 사이드미러에 방향지시 등이 없고 이제 카울에 이렇게 방향지시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뭐 요즘 나오는 거나 이 전에 나오는 세대들도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많이 넣어놨었는데 이거는 신형, 나름 신형이죠? 신형치고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카울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꽤 큼직하고 날렵하게 생겼으며 가운데는 이제 공기 순환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네요. 사이드로 넘어오면 날렵한 카울들하고 파츠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뭔가 핸들이 좀 뒤로 온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따가 라이딩 자세를 설명하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어 부분인데요. 요즘 바이크들이 워낙 뒤가 얇게 나오는데 이 6R은 이제 뒷부분에 이 빵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요즘 바이크들이 뒤가 너무 넓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비율이 별로 안 맞아 보이는데, 이 시절까지만 해도 그래도 비율이 참 맞아 보이고 뒤에 빵도 좀 튼튼해 보이고 이런 부분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뒷부분에 이렇게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그런 공기 순환구 같은 게 없고요. 이제 크게 멋을 치장한 부분도 없어서 디자인적인 디테일은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음은 핸들과 계기판인데, 핸들은 여느 일본제 바이크들, 뭐 동급 바이크들하고 비교해서 특출나거나 뭐 모자란 부분이 없고요. 비슷한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이나 레버, 뭐 뭉치들이 특별해 보이는 부분이 없어 보이네요. 핸들을 보면 되게 약간 야마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같은 걸 쓰는 건가 싶을 정도이기도 해요. 계기판은 이 시절엔 이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닌자 10R 같은 경우에는 RPM 게이지가 이렇게 위에 쭈르르륵 하고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같은 시절에 바이크니까 이 바이크에도 같이 접목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우선 라이딩 자세를 취해볼 건데요. 우선 라이들링 자세를 취해보면 약간 자세가 역시 알차답게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시트고가 약간 높기는 한데 야마 R6보다는 아주 근소하게 낮은 느낌이 있어요. 분명 뒤꿈치가 닿는 게 훨씬 편안하거든요. 물론 뒤꿈치가 완벽하게 착하고 달라붙는 수준은 아닌데 양발의 뒤꿈치가 달랑말랑하는 그런 수준? 네, 약간 떠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R6는 정말 많이 떠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이 바이크 무게중심은 레플리카답게 꽤나 위로 올라와 있는데 무게감이 그렇게 묵직하지는 않습니다. R6보다 약간 무겁거나 그냥 같은 수준일 것 같네요. 자, 라이딩 자세를 취했을 때 이 바이크의 특별함이 나오는데, 위에 디자인에서 사이드 뷰 설명할 때 핸들이 뭔가 뒤로 와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핸들이 엄청 뒤로 와 있어요. 이게 핸들이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시트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상 라이딩 자세를 취해보면 무슨 엄청 작은 의자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포지셔닝이 아닌가 싶었어요.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팔꿈치랑 무릎이 진짜 맞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좀 키가 크시거나 등치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불편한 시트 포지셔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쪼그려 앉은 시트 포지셔닝이 아무리 알차라도 정말 처음 접해보거든요. 이게 장점일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앉으니까 알차치고 손목이 일반적인 레플리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아픈 경향이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불편한 자세라서 오랜 시간 주행하시거나 좀 오랜 시간 타고 뭐 라이딩을 많이 하시면 허리나 등 부분, 특히 목 부분도 많이 뻐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동을 켜고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시동을 켜면 엄청 부드러운 이 사기통, 역시 사기통의 엔진이죠. 언제나 부드럽게 돌아나가주는 이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진동감이 동급하고 그냥 많이 비슷하고 특별하거나 뭐 역시 부족한 점 없이 그냥 비슷한 것 같았어요. 기어를 넣고 딱 주행을 시작해 보면은 미들급답게 초반부터 좀 스로틀 반응을 적극적으로 감아서 치고 나가줘야 하는 이 느낌 역시 여느 미들급하고 다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리터급 타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밋밋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특성이 600RR이나 R6나 이 닌자 6R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점 찾기가 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토크 역시 실천 RPM이 넘어가야 이제 그 이상부터 터져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역시 비슷했고, 많은 RPM에서도 터져주는 끝없는 이 토크, 밀어주는 이 끝없는 토크감, RPM을 쥐어짜면서 쓰는 이런 느낌 역시 도찐 개찐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이 닌자 6R이 가장 RPM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RPM을 올리려고 스로틀을 감아도 쭉 하고 치고 달려나가는데 RPM이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R6면 금방 고 RPM, 만 RPM 올리는 게 정말 쉬웠거든요. R6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훅훅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이번 닌자는 약간 느리게 올라갔다, 느리게 내려오는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 RPM 영역, 약 13,000 RPM 영역부터는 R6보다는 동일 RPM이라고 봤을 때 분명 진동감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고 RPM 진동이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R6는 분명 고 RPM 영역에서 엉덩이가 되게 정말 매우 간지러웠었거든요. 근데 닌자 6R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와 주었네요. 서스펜션을 알차답지 않게 조금 느슨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레플리카들은 전후륜 전부 엄청 단단하게 묶어두는데 이번 닌자는 약간 부드럽게 해두었네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다는 거. 완전 소프트한 정도는 아닌데 되게 생각했던 레플리카들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륜은 그나마 좀 하드한 편인데 후륜이 정말 내가 예상했던 그 구간보다도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해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R6를 타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브레이크 능력이었어요. 이게 이 R6가 뭐 100% 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닐 수 있어요.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밀려요. 밀리는 경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너무 안 들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전후륜 전부 브레이킹이 그냥 너무 안 들어가지고요. 이게 다른 6R을 탔었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에. 그래서 그분한테도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너무 안 든다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역시 자기도 이 브레이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ABS 개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밀려나가기 때문에 정말 레버들을 조금 생각보다 꽉 밟고 꽉 잡게 되었어요. 브레이킹은 신형이 좀 많이 좋아졌을지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우선 이 구형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엔진 브레이크는 사기통이게 역시 매우 너무 부드럽게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엔진 브레이크 믿고 주행하시기에도 브레이크는 뭐 디스크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전부 부족함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정말 서브 느낌인데 이 브레이크 느낌은 정말 많이 부족했었어요. 많이 조심하시면서 브레이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코너링의 경우에는 그나마 되게 편했었는데 우선 핸들이 매우 뒤쪽으로 있어서 그러는 건지 휠베이스가 좀 짧아서 그런 건가요? 핸들 조향 회전 타각이 생각보다 정말 좁은 경향이 있었어요. 같은 바이크를 탔었어도 이 회전 타각은 이 6R이 훨씬 더 좁게 돌아나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좁은 곳을 지나갈 때 몇 번을 그냥 짤짤이 조금만 하면 금방 꺾여가지고 빠져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코너링 돌기에도 서스펜션이 워낙 조금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어서 다운댐핑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주기 때문에 코너링 돌아나가주기에는 일정 중고속 코너링, 일정 중속이라고 할게요. 중속 코너링은 정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후륜이 너무 부드러운 관계로 좀 강하게 진짜 하드코어하게 코너 타시면은 혹시나 접지력을 이게 잃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걱정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자, 우선은 가와사키 하면 역시 남자들의 상징과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었는데, 이번 6R 같은 경우에는 R6하고 그냥 많이 비슷한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R6가 조금 더 재미있고 고속을 즐기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출력은 정말 비슷하거나 한데 RPM 올라가는 속도가 R6가 훨씬 빠르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훨씬 느낌이 좋았고요. 포지셔닝이 R6가 조금 더 좋았었던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진짜 6R은 너무 밀려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점수를 잃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회가 진짜 주어진다면 신형을 꼭 타서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는지 꼭 시승을 할 수 있다면 저 역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리뷰하게 될 거고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뭐 기다려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저 역시 많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